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자의학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장점도 많지만 또한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 개념을 의학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듯이 여러 권의 책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의학이라든지 양자생물학, 인체에너지장, 에너지의학, 파동의학, 양자장 치유, 양자치유, 양자의사 등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의 물질에 관한 이론인데 어떻게 인체와 같은 큰 존재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표준 양자 물리학, 즉 코펜하겐 해석은 인체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 양자 물리학이 출현한 이후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버전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인체에 적용이 가능한 양자 물리학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체에 적용이 가능한 양자 물리학을 이용하여 인체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양자의학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버전 중의 하나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양자 물리학입니다. 데이비드 봄은 미국 출신으로 영국 런던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은 표준 양자 이론, 즉 코펜하겐 해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슈레딩거가 만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변형시켜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펜하겐 그룹에서는 파동함수 푸사이, 이 파동함수 푸사이 값을 구한 다음 이를 제곱함으로써 실수와 허수의 조합인 복소수 값에서 허수를 제거하고 실수만 남겼습니다. 파동함수 푸사이의 절대값을 제곱한 결과 허수, 실수이던 것이 실수만 남게 되었고 이렇게 사인파이던 것이 이상한 반쪽짜리 그래프가 그려졌고 이것을 파동 입자 이중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입자의 확률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펜하겐 해석은 허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슈레딩거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슈레딩거의 본래의 의도대로 허수를 살리고 파동함수를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 양자 물리학은 인간과 같은 거시 존재에 적용할 수 없으나 봄의 양자 이론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표준 양자 물리학은 인간에 적용할 수 없고 봄의 이론은 가능합니다.
합니다. 보험의 양자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첫 번째는 표준 양자 물리학, 즉 코펜하겐 해석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자 효과란 전자의 파동을 관찰하는 순간 전자가 입자로 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전자의 무엇이 전자와 관찰의 무엇이 전자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전자의 파동 상태를 전자의 입자 상태로 변하게 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관찰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가 관여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인간의 의식이 관여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험은 인간의 의식이 관여한다는 주장을 폈고, 인간의 의식이 관여한다면 인간의 의식이 몸 밖으로 방사되어 전자에 가서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인간의 의식은 몸과 별개이며 몸과 별개인 의식은 몸 밖으로 방사되어 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은 의식이 몸과 별개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 생각으로 하는 실험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보험은 사고 실험을 통하여 홀로그램 원리를 이용하면 몸과 마음이 별개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의 사고 실험 내용을 보면 이 사과에 대한 홀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레이저 광선이 필요하고, 이 레이저 광선을 기준파와 물질파로 나누고 기준파는 그대로 필름에 닿게 하고 물질파는 사과를 비춘 다음에 필름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과의 홀로그램 필름에는 사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관한 파동의 간섭무늬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간섭무늬가 나타나느냐 하면 빛 레이저의 파동과 사과의 파동이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홀로그램, 이게 사과의 홀로그램인데, 사과의 홀로그램에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레이저를 쏘아야 비로소 공간에서 사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원리를 이용하여 보험이 주장한 몸과 마음의 관계는 지금 이 사과를 본다고 했을 때 사과가 있고 눈이 있고 시신경, 중추신경이 있다면, 사과를 본다고 했을 때 사과의 웨이브 정보가 빛의 파동에 실려, 즉 사과의 정보가 빛의 파동에 변조된 파동이 눈으로, 여기 빛의 사과의 파동이 변조된 파동이 눈으로 전달되면은 이 눈의 망막에서 사과의 웨이브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됩니다. 이 파동이 이런 디지털 정보로 변환됩니다. 사과의 디지털 정보가 시신경을 거쳐서 사과의 디지털 정보가 시각 중추에 전송됩니다. 뇌에는 뇌에 부속된 파동 구조가 있는데, 시각 중추에서 전달된 사과의 디지털 정보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의 홀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사과의 홀로그램에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 레이저를 쏴야 비로소
사과를 볼 수 있듯이 뇌의 파동에 저장된 사과의 홀로그램, 여기 사과의 홀로그램에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험은 마음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비추어 보면은 드디어 공간에서 사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이 사과를 보기 위해서 몸과 별개로 존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의 양자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두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든 물질이든 또 눈에 보이지 않든 마음이든 그리고 크기가 원자보다 작든 미시세계의 존재이든 우주보다 크든 거시세계의 존재이든 항상 드러난 구조, 익스프리케이트 오다와 숨겨진 구조, 임프리케이트 오다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말하는 이중 구조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동전의 앞면에는 드러난 구조, 익스프리케이트 오다가 위치하고 뒷면에는 숨겨진 구조, 임프리케이트 오다가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은 전자의 이중 구조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파동, 웨이브에서 WAV를 따고 입자, 파티클에서 ICLE를 따서 웨이비클, 파립이라는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표준 양자 물리학에서는 파동에서 입자로 변한다고 말하지만 보험의 웨이비클 개념에서는 파동과 입자가 본래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입자와 파동이 결합해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실험을 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물방울과 물결파를 만들면은 물방울과 물결파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웨이비클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의 이중 개념, 이중 구조 개념이 없으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양자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개체 등은 입자적 구조와 이 뒤에 있는 파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개체 등은 물질적 요소와 파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양자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도 교란된 마음과 결맞은 마음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상 분야에서는 교란된 마음을 에고라고 부르고 결맞은 마음을 참나, 셀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은 교란된 요소, 에고와 결맞은 요소, 참나, 셀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몸과 마음은 별개인가? 다중인격장애는 몸과 마음이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다중인격장애란 한 인격체에서 다른 인격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때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의식, 필체, 예술적 재능, 지능지수, 외국어 구사력, 뇌파, 자율신경 기능, 시력 등도 모두 바뀌고 갖고 있는 종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고질적인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월경력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평균 8에서 13가지의 인격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현상은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명이 짧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있습니다. 2014년에 과학지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포의 기억은 후성 유전체를 통하여 3대 후대에게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억, 마음이 3대 후대에 전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마음이 뭔가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쥐를 대상으로 물에 잠긴 꼬불꼬불한 미루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쇼크를 가하여 제 길을 찾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후 다음 세대의 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22세대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실수를 조사한 결과 이 첫 세대의 쥐들은 출구를 제대로 빠져나오는데 평균 250배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실수가 줄어들어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인 22번째의 쥐들은 실수 횟수가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습에 관한 기억이 22대 후세에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몸과 마음이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